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게요. 두산LBT는 지금 시장 상황과 어떻게 보면 궤적을 같이 그리지 못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멤버십에서는 고영과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을 11월 12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종목입니다. 이제 11월 12일, 11월 17일, 11월 19일, 11월 24일까지 특히 현대오토에버, 고영 같은 종목을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이 현대오토에버와 고영 같은 종목은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추가 상승 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로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두산LBT도 분명 여기서 12만원, 14만원 올라갈 만한 눌림목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내년 1월, 2월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는 코스닥에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간 퀀트 관점으로 보면 1월, 2월 가장 연간 수익률이 높았던 거는 코스닥이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은 지금 12월 초니까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될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두산LBT 주가 전망 후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초과 수익을 위해서 제가 또 특별한 브리핑을 이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11월 18일에 저는 저희 멤버십에서 특별히 고영을 19,000원과 17,500원의 매수를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이 재연장 결제를 많은 분들이 해주신 걸로 아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고영 다시 한번 추가 랠리 기대해 볼 타이밍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환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환급률은 뭐냐? 기본적 분석으로 통하면 이제 최근 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구나. 향후에 실적이 크게 성장할 종목.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어닝 쇼크인데, 어닝 쇼크 하면서 여러분들 슈퍼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이면은 가령 이제 어닝 쇼크 이후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HD 현대미포가 당시에 여기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타이밍이 14만원 라인에서 10만원까지 대략 이제 마이너스 30%대 급락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2달 동안 안 좋은 그림이었지만, 그때 이제 슈퍼사이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조선주는 다시 한번 큰 상승 랠리가 만들어지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할 것이다, 실적 호전으로 바뀔 것이다 얘기가 나온 거는 다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 어닝 쇼크를 기록한, 이제 여기서 어닝 쇼크를 기록한 이 시점에서는 다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거라는 얘기가 들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실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산업이 슈퍼사이클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슈퍼사이클, 두 번째는 이 기업이 내놓는 제품이 쇼티지여야 됩니다. 두산LBT는 대형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까지 이런 산업에서 쇼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제품이 어떻게 보면 가스터빈 쪽인데, 두산LBT가 매년 14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가 펼쳐지면은 밸류 리레이팅,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원전은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기업별로 가이던스가 평균 2, 3년 후까지가 나오지, 이게 이제 5년, 10년 후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두산LBT 이례적으로 2030년 이후까지 가이던스가 나오고, 2035년까지의 기업 측에서 가이던스 그리고 예상치가 나오는데, 이는 원자력과 가스터빈,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복합 화력 발전, 수소 발전, 그죠? 이런 쪽에서 두산LBT의 영향력은 확고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원전 관련 커버리지 기업 중에 원전 관련 수주 금액 추이 전망을 보면 압도적으로 두산LBT는 26년 이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LBT는 과거에 체코원전 수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실제로 여러 변동성이 있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거는 고점에서 저점을 찍어보면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도 보였지만 HD 현대미포가 당시에 마이너스 30%대 하락이었는데, 두산LBT도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30%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제
재밌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타 값이 작은 종목은 마이너스 20% 하락이 나오고, 베타 값이 좀 큰 종목은 마이너스 30%대 하락이 나오고, 베타 값이 훨씬 큰, 그러니까 이제 적자 기업이 만연한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은 마이너스 40%까지 하락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40% 이탈해서 마이너스 뭐 70% 하락이 나오고,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추세가 아예 꺾여서 폭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추세가 유지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쵸? 추세가 유지되는 관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이렇게 지우고, 만약에 두산헬비티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두산헬비티가 지금 이 시점인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두산헬비티가 그럼 이 시점이라는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당시에도 카카오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23%, 그쵸?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0% 내외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또 반등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쵸? 마이너스 17%,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20%, 그렇죠? 이런 식의 조정이 한두 달간에 만들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요. 두산헬비티도 그럼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보면은 마이너스 30%의 하락 전후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실 필요 있는 게, 첫 번째는 마이너스 20% 구간을 단기로 몇 거래일간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크게 올랐으니까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는 50일 이격도의 그 이격률이 좀 커지면은 항상 고점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늘 얘기했던 게 115%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펼쳐집니다. 이는 퀀트 관점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그래왔던 일입니다. 대세 상승장.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가 2-3년간 강세장을 비교해 보면은 2-3년 강세장에서도 계속 끝없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변동성이 늘 큰 흐름이 1년에 2-3번 정도 나타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1년에 2-3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강세장의 흐름을 총 2025년 4월부터 시작됐다고 보면은, 지금 2025년 4월부터 한 번씩 변동성이 컸던 이 상황을 우리는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그쵸, 5%, 6%, 뭐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그쵸, 10% 내외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마이너스 7%, 8%에서 끝났다. 그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가격 조정 이후에, 그러면 여기서 50일 이격도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115%를 넘어가는 이 순간부터는 기간 조정을 빠졌다라는 가정을 해보면은, 자, 자세히 보세요. 당시에도 주도주가 이제 6월 24일에 주도주는 뭐였냐? 조선주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에서는 이미 조선주를 작년 4월부터, 그죠? 작년 4월에 한화엔진을 필두로 7월, 특히 이제 작년에는 제가 HD 현대중공업 말씀드리면서 구남 내러티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올해도 보시면은 7월 초에 HD 현대마린엔진을 매수를 강조하는데요. 6월 27일과 7월 8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HD 현대마린엔진과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보면은, 그쵸, 고점에서 마이너스 26%까지 나와요. 특히 HD 현대마린엔진은 이제 베타 값이 더 크니까 7월 달에 보시면은, 그쵸,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산헬비티도 지금 이제 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시장이 과연 여기서 반등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반기에는 조방원 장세였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탈세계화라는 거는 결국 콘트라 TF의 파동에 따라서 60년을 주기로 세계화가 됐다가 탈세계화 됐다가 세계화 됐다가 탈세계화 됐다가 지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2023년 2020년대 이후에는 정확히 보셔야 될 거는 탈세계화다. 그러면서 2023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만, 실제 우리가 기존에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대, 1950년대가 뭡니까? 1950년대가 결국에는 대호황,
미국의 대호황기, 2차 산업혁명, 자동차 혁명 이후에 미국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어요. 자동차 혁명뿐만 아니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굉장히 큰 돈을 그쵸? 단일 국가로서는 사실은 압도적인 국가가 됐는데 1950년대 이후에,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 같은 분은 실제로 195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자본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본인이 가장 큰 돈을 벌었는데, 본인이 가장 큰 돈을 버는 거는 운에 불과한데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반드시 협상해야 될 거는, 그쵸? 엄마 뱃속에서부터 미국인이 되길 협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논란이 될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원정 출산하는 사람들을 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죄송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워렌 버핏 선생님 같은 부분은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 저는 원정 출산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실제 이렇다는 거죠. 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2, 3년간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까요? 저는 앞으로는 한국 주식이 훨씬 좋을 거다, 이 얘기를 2025년에 들어오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거 얘기로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60% 상승하는 동안 미국 주식은 겨우 이제 10%대 상승뿐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큼은 미국 주식을 한 사람은 굉장히 이제 현타가 올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주식을 한 사람들은 너무 재미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재미가 좋은 이유로 여기서 보시면은 손실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2,500만원 버신 분 계시고, 손실인 것 다 포함해서 4,500만원 버시고, 11월은 급락장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얘기했던 얘기가, 최근 영상에서도 고영을 이제 이때까지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입을 늦게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하고 했는데, 고영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지금 28,000원 부근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3만원을 찍겠네요. 참고로 저는 멤버십에서 고영을 최근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사셨다면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고영을 19,500원과 19,000원과 17,500원, 19,000원에 추가 매수하신, 19,000원에 고영을 매수하신 분은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월 18일, 그러니까 11월 내내 고영을 매수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고영을 매수하라고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54만원 이하에서 또 지지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고영 같은 경우는 19,000원과 17,500원에서 제가 매수를 강조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폭등했고, 실제 고영의 차트 형태는 과거에 두산에너비티가 갖고 있던 차트 형태와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똑같다. 그러니까 고영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입니다. 현재 엄청 적은 건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시가총액이 3천억, 5천억 이하인 종목은 사실 브리핑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되도록이면 좀 매출 규모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기여도가 큰 종목.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원자력, 로봇,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기존에 보시면 태양광, 풍력, 그러니까 제가 이런 쪽이 못 올라갈 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OCI 홀딩스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입니다. 솔직히 멤버십에서 사라고 하진 않았지만, 태양광 이게 그쵸,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원자력을 더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태양광보다 주가 상승폭이 크고, 멀티플 과정에서 보면, 멀티플 관점으로 보면 훨씬 고밸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로봇은 뭐예요? 로봇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만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겁니다. 강남선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멤버십에서 22년 11월부터 매수 강조했고, 25년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하이젠RNM과 SPG를 사라고 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야 될 거는 계절성이 있었다. 뭐냐? 23년 1월부터 3월, 그리고 25년 1월, 2월에 강세였다. 그리고 24년마저도 그쵸, 2월, 3월에 강세였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코스닥 증시는 항상 2020년부터 25년, 지난 25년간 코스닥의 강세는 굉장히 빠르게 깔끔하게 끝났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코스피는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올라요.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꺼집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BL바이오라는 종목을 제가 멤버십과 유튜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연장 결제하시고 재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늘 드리는 얘기가 ABL바이오도 제가 제약바이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ABL바이오 4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강조했는데, 그때가 ABL바이오가 엄청 낮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찍고 신고가 가고 여기서 더 올라갈까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제가 보시면 이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은 자세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죠? 자, 1월, 2월에 그죠? 상대적으로는 더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테오젠도 분석을 해보고 뭐 다 분석을 해보면요, 실제 코스닥의 흐름은 항상 1월, 2월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걸 우리가 쥐어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로보티즈도 한번 볼까요? 로보티즈도 실제 25년 1월에 강세였고 23년에 1월에 강세였는데, 이거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22년 1월마저도 강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도 1월을 앞두고 왜 로봇주가 지금 선제적으로 보면 고영, HL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주식은 아닙니다만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이제 사실상 수혜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코스닥 종목은 아닙니다만 제가 멤버십에서는 20만원 이하 여기서 매수를 강조했던 종목이죠. 실제로 보시면은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11월 12일 현대오토에버 반등 예상 가능한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1, 2주간 지지 후 반등 기대해볼 포인트에 있는 종목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11월 12일 이런 이제 현대오토에버인데, 물론 이제 현대오토에버는 상대적으로 고영보다는 매수를 엄청 강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고영은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고, 현대오토에버는 사실 기대는 되지만 이게 그냥 이제 차트가 거래 대금이 좀 크게 나왔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1, 2주,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거래일 기준으로 2주면은 10거래 이상이 나오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죠? 정확히 12거래일, 13거래일, 14거래일 이후에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제 1, 2주가 아니고 2, 3주였다라는 점에서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도 제가 멤버십에서 처음 사라고 했을 때는 이때였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야 정상일 것 같지만 실제 여기서 저항이 생기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과연 내릴까요? 저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과거 역사로만 보면은 항상 강세작에서는 50일 이격도가 이미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00% 근처로 오면은 여기가 바닥일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퀀트 관점으로 KB증권에서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고 여러 증권사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자, 그러면 주도주가 뭐가 될까? 저는 단언컨대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반도체, 증권, 그리고 이제 전력도 사실 한 번 더 갈 가능성도 있겠죠. 전력하고 조선 이런 쪽도. 근데 이제 전력하고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계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기계 산업은 우리가 전력하고 그 다음에 로봇입니다. 섹터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전력하고 로봇인데, 이미 많이 올라간 전력이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갈 확률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는 1월과 2월에 가장 큰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쪽은 로봇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세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규 주도주로 코스닥을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을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로 계절성이다. 1, 2월 효과, 계절성을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코스닥은 관심을 높여야 할 대상이고, 2002년대 이후 현재까지 코스닥 시장의 월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1월이 가장 높고 2월이 두 번째로 높다. 그리고 2000년, 20년, 25년, 26년 중에 16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1월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은 코스닥인 셈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 10% 내외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장으로 11월 21일 기준으로는 9.8%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기간 조정일 제시했던 40일, 5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0일, 50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은 12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2월 12일, 그러니까 12월 12일이 지나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빨리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마지막 구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야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승부를 봐야 될 시점이 점점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락하면은 완전 최저점 매수일 수 있는 건데, 하락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 올린다 하면은 여러분들 코스피 4천인데 지금 사면 물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더 한번 이제 버블 얘기 나오면서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엔비디아 주식 보고 비트코인 보면서 이제 꺾였네 이럴 수 있는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꺾여도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3조 호황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확률, 저유가, 저금리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12월에 만약에 금리나 인상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제 잘못되더라도 11월이 되면은 무조건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고, 이제 패드 이제 FOMC 연준의 이제 금리 변화가 큰 문제거리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내년에 YY 기준에 가장 크게 예산 증감률을 만드는 건 피지컬 AI 개발. 여기서 보시면은 피지컬 AI는 결국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지난 이제 제가 21,000원과 25,000원에 두산을 비트를 보시면 이제 올해 제가 자세히 보시면은 4월에 APR 61,000원, HD 한국조선대한 190,000원, 두산일비티 21,000원의 매수를 강조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거의 4배, 5배 올라간 종목들이 많고, 특별히 SK하이닉스도 지금 20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강조했습니다. 이 SK하이닉스 20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강조했지만 최근에도 우리 멤버십에서는 54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해서 이날 이제 매수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 21일에 54만원 이하면은 실제 54만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53만원과 52만원 사이에서 매수했지. 장 시작하면서 폭락했는데 어떻게 54만원에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낮은 값에 샀고 실제로 지금 60만원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란 게 뭐냐. 자,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올해 초로 보면은, 예를 들어 하이젠 RNM을 제가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있는 회사인데, 이 산업에서 실제 기술력이 큰 건 좋은 건 하이젠 RNM이지만, 실제 숫자가 잘 나오는 건 SPG입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이때도 제가 이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폭락이 나왔죠. 근데 과연 이게 폭락이 나왔다고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후에도 제가 이제 몇 차례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26,000원 내외에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 7만원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 종목을 이제 산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도박에 가까운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따져보게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젠 RNM은 이제 작년에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제 실제 여기서부터 매수를 강조했는데, 이때부터 매수를 강조했던 거는 보시면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시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다시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데 마이너스 30%대 폭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사실 이제 12월 10일에 어떤 이제 정책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폭등을 하면은 다시 12월 말까지는 다시 예상보다 코스닥이 조금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월 달에 폭등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CES는 1월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CES 관련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를 제가 이제 지난 이제 일요일에 멤버십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쉬지도 않고 1월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저 와이프 교회 보내고 제가 이제 오전 9시 15분에 제가 이제 둘째 갓난아기가 있어가지고 둘째 갓난아기 재우고 일요일 오전 9시 15분에 전일 토요일날 제가 이제 오후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새벽 1시 가까운 시간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알짜의 회원분들이 딱 봐야 될 것만 딱 집약해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다. 그리고 의료용 로봇이다. 이거를 딱 집어드려요. 자율주행 여러분들 FSD, 테슬라 FSD 보셨습니까? 그쵸?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여러분, 제가 AI의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I의 이제 지금 관점에서 뭐라면 이제 끝났어. 미안한데 끝났어. 끝났어가 뭐냐?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대리기사, 김 부장 이야기, 김 부장이 이제 은퇴하고 상가 건물 잘못 사서 사기당해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빙을 해요. 우리가 드라이빙이라는 기술이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될 만한 이제 인류의 염원 같은 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염원,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우리가 80년대생까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미안한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아니에요. 통일되는 것 오히려 싫어합니다. 지금 MZ세대들 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 기성세대들도 통일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언어의 장벽이 우리가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가자본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제 그 정도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는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는 그쵸? 뭐예요? 기업의 변화에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차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말을 활용하는 거니까 뭐 하나도 신기할 게 없었겠지만 실제로는 엄청 신기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그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하면 다음에 뭐예요? 고려, 뭐 후삼국, 그 다음에 조선,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마차가 처음 생긴 다음에 그쵸? 어떻게 보면 수백 년간 마차가 유지됐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로 바뀐 과정이 10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죠? 10년도 안 걸렸으면. 근데 이제 자동차로 바뀌니까,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 번도 차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화승총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화승총 뭐 몇천 개씩, 몇만 개씩 갖고 와가지고 조선을 침략하니까, 일본이 나쁜 사람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친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냉정히 말하자면, 저는 이제 사실 이완용만큼 나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흥선대원군은 계속 우리나라 백성군을 가스라이팅 했어. 틀린 건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싸웠는데 미국은 3명 죽고 우리나라 300명 넘게 죽었는데 그러면은 흥선대원군이 미국한테 우리 협력합시다. 우리가 문으로 개방하겠소. 우리가 당신들을 좀 받아들이고 싶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식하면은 답이 없어. 문호를 개방을 했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강남선비가 계속 멤버십 가입해서 빨리 하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법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싼티나니까 뭐 가입을 안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혼자 해서 어떻게 이렇게 4,500만 원 수익이 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손실 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다 회원분들이 보여주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가 50%일 때 회원분은 100%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보면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당하니까 일본이 나쁜 국가로 여겨지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와서 광개토대왕이 처음 총을 발견했어요. 고구려 시대 때. 그쵸? 고구려 시대 때 총을 발견했어. 그러면 광개토대왕은 뭐예요? 역사에 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위인이에요. 그쵸?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너무 많은 것을 침범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상상을 펼쳐보자고요. 제가 이제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의 땅을 갖고 있어요. 여긴 북한이고, 그렇죠?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적군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만큼 땅이에요. 되게 이제 반도에 우리나라는 사실 섬나라입니다. 냉정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웃냐면은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일본이랑 다를 게 뭔데? 우리나라 섬나라예요. 우리나라 희한한 거는 지금 섬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많네. 영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그쵸? 그쵸? 반도체 강국하면은 이제 사실상 대만, 우리나라, 일본, 그쵸? 미국 이러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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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도 D램 반도체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광개토대왕이 만약에 땅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광개토대왕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영웅이에요. 그쵸?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지만 광개토대왕은 더 큰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총을 발견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원자력 관련해서 주산업T가 오르냐 안 오르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 이제 미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PER 10배, PBR 100배까지, PBR 10배, PER 100배까지 올라가니까 14만원 근처까지 올라갈 확률도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식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디테일하게 다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당장 최근 며칠간은 이제 만약에 하락이 나온 다음에 HL만도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매수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코스닥 종목이니까 괜찮을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코스닥 종목 중에 가장 핫하게 올라갈 거는 로봇 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로봇 종목을 사시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퀀트 관점에서 이러이러한데 이 코스닥 내에서는 로봇을 가장 선호해야 되며 AI 확장 기대감, 정부 정책 기대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로봇 택시까지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FSD로 깜짝 놀라지만 실제 FSD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실제 FSD는 미국에서 보시면은 이제 웨이모와 함께 미국 자동차 10대 20대 중에 한 대가 자율주행이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종목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장기 우리가 1950년부터 1950년 이후에 이제 1970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핫하게 발전한 산업은 1970년부터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고, 1990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30년, 50년간 미국이 침투율이 컴퓨터 사이언스 PC 침투율이 10%에서 90% 가는 동안, 10%에서 90% 이렇게 가는 동안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이제 OECD 이하의 이제 뭐 동남아시아까지 다 포함하면, 그때 미국 이제 우리는 전 세계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실제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왜 올라가냐? 미국이 아이폰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PC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미국이 압도적인 제1의 국가가 되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 덕분이었고, 그러면 AI로 인해서 패권 다툼, 그러니까 AI가 왜 패권 다툼에 이제 키가 되느냐, AI로 인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개발되는 동안 미국이 압도적으로 GDP가 올라가고, 실제 뭐 인스타그램, 요즘에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유튜브까지 구글이 전 세계를 지배한 거는, 전 세계에서 구글이 지배 못한 국가가 몇 국가 없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 말고 다 지배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인터넷을 빨리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을 빨리, 어떻게 보면 이제 DJ 때부터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인지 안 좋은 대통령인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DJ 때부터,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얘기한 게, 저는 이제 DJ, MB, 저는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명박. 그러니까 뭐 사실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았다. 이거는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고 매경 이코노미의 그런 이제 사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1990년대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1990년대에 만약에 누군가가 컴퓨터를 배우고 뭐 예를 들어 그때 뭐 국영수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가야 돼, 이런 사람이 과연 성공했을지, 아니면 그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한문 공부하고 컴퓨터 공부해가지고, 한자 공부하고 컴퓨터 공부해가지고 한문만 우리 공부하면은 사실 이제 문해율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쵸? 이 컴퓨터를 한문 공부하고 국영수를 공부를 잘 안 한, 그쵸?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공부했으면 당연히 수학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운 좋게 명문대는 가지 못했지만 굉장히 이제 집도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성공했을지, B라는 사람이 성공했을지, A라는 사람이 성공했을지, 저는 단언컨대 B라는 사람이 성공했을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 컴퓨터 사이언스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딥시크가 실제 중국 전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중 드론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회사로 굉장히 핫하게 라이징 스타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수중 드론을 왜 개발합니까? 인류의 평화 때문일까요? 아니죠. 미국이 패권국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선의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모든 인류와 국가는 마치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내가 빵을 남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빵을 팔아가지고 나 부자 되고 싶어서 빵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먹으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설탕 많이 넣어서 빵 맛있게 만드는 게 좋은 거지, 설탕도 안 넣고 빵을 뭐 건강빵 만들고, 죄송한데 그런 거는 확장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생각하면 이제 AI가 여기가 버블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IT 버블로 넘어가면 우리가 99년에 IT 버블이 터졌는데 1997년 내외입니다. 지금은 1996년과 97년 사이입니다. 모든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 공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에 더 상승 가능성이 높고, AI 버블이 빨리 와봤자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늦게 온다면 후년에 올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은 상당히 시장은 굉장히 큰 상승 가능성을 지금 포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고, 이게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 수 없는 DNA를 갖고 계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산LBT도 저는 거래대금이 1조 원대 거래대금이 나왔을 때 저는 이 종목을 이제부터 매수를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고, 고영 같은 경우 제가 이제 2차례 매수를 강조했는데 올해 1월 폭등했을 때 매수를 강조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생겼을 때 이때 사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도 고영, PNS 로보틱스, 큐렉소 같은 종목이 의료용 로봇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오늘 큐렉소 매수하면 바로 수익이 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점, CES가 1월 초에 열리고, CES 1월 초에 열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지금 그때 이제 만약에 1월 말 2월에 만약에 코스닥을 또 매수한다면 여러분도 물릴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야 되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주도주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도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조금 이제 서두르는 게 좋겠네요. 오늘 멤버십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별히 고영,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이 이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제 이어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이제 가입한 지 4거래일인데 첫날 빼고 3거래일 수익이네요. 아직 수익 실현 안 한 종목들이 줄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 46%, 264만 8천원, 현대오토에버 22%, 42만 7천원, 11월 15일 가입 수익 보았습니다. FNS테크, ISC, 고영, 파마리서치, 대한조선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44만 7천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0만원, 하이스카이니스, 삼성전자, ISC, 이오테크니스, SNS테크, 캠트로니스, 테스, LNF, 12월 2일 120만원, FNS테크는 어제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오네요. 75만원, 이오테크니스, 솔리드, 코오롱인더, 쿠미코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멤버십 고영으로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이 나셨는데요. 지금 이제 고영으로 큰 수익이 난 거는 최근 며칠간 11월 달에 하락장에서 고영을 집중해서 매수 강조했습니다. 100만원 17%, 490만원 50%. 수익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주시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올해 고민 없이 선비님 멤버십 가입은 정말 편하게 수익 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고영, 하나몰트리얼즈, 삼성전기, LNF, 현대오토에버 120만원, 그리고 여기서도 고영 23%, 고영 46%. 이렇게 이제 오늘은 비중을 이제 조금씩 고영을 10%씩만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영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